네, 오늘 두 번째 시그널픽에서는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를 모시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개혁신당 천하람입니다. 예, 개원 3주차인데 뭐 개혁신당은 열심히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네. 여당은 참여하지 않고 반쪽짜리로 계속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좀 안에 들어가서 상황 보시면 어떠세요? 네, 실제로 이제 며칠 전에 운영이 첫 회의를 했고, 예. 박찬대 원내대표가 운영위원장을 맡고, 뭐 민주당 의원들만 쭉 계시고, 네, 이제 뭐 저랑 뭐 조국 혁신당 뭐 이렇게 있는데, 다들 윤석열 정권 심판 얘기만 계속 하시죠. 그리고 더 빠르게 더 강하게 몰아붙여야 된다라는 네. 생각들인데, 저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국회라는 것이 신속한 입법도 중요하지만 신중한 입법도 중요하거든요. 예, 그런데 너무 지금 어떤 신중함이나 대화나 협상이나 타협은 다 사라지고 네, 폭주기관차처럼 지금 달려가고 있고, 저는 어떨 때는 제가 국회에 와 있는 건지 예. 아니면 제명인의 마을에 와 있는 건지 좀 헷갈립니다. 제명인의 마을이요. 네, 예, 이거 지금 저는 거의 여의도 대통령을 넘어서 국회 자체를 아예 그냥 제명인의 마을처럼 네, 흘러가게끔 민주당이 거의 1극 뭐 독주 체제로 예. 너무 달려가고 있지 않나 걱정을 많이 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원구성 협상이 안 되니까 계속해서 상임위도 정상적인 운영이 안 되는 상황인데 어제 국민의힘에서 마지막 제안이라고 하면서 법사위 운영위를 뭐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다 가져간다 치면 1년 뒤에는 우리가 맞는 방안을 제안을 했어요. 근데 민주당에서 곧바로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1년간 거부권을 행사 안 하면 가능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는 뭐 박찬대 원내대표가 잘 받아쳤죠, 사실. 예. 저는 추경호 원내대표께서 얼마나 지금 협상 카드가 없으면 네. 이런 식의 1년간은 먼저 내줄 테니 다음에 다오라는 정말 최후의 수단까지 쥐어짜고 계시는 거죠. 예. 굉장히 힘드시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이준석 대표는 네. 추경호 원내대표 언제 그만두실지 고민하고 계실 거라고 하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에서 이런 어떤 형식적인 아니면은 절차적인 부분 말고 예. 법안들에 대한 내용적인 협상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네. 지금 뭐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도 국민의힘 내에서도 조금 다른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고 앞으로 조금 더 강하게 나오지 않겠냐는 예상들을 많이 합니다. 예. 그렇다면 추경호 원내대표께서 차라리 먼저 네. 최상병 특검법이나 김건희 여사 특검법 같이 어떤 권력에 대한 특검들은 수용하되 뭐 예. 일부 좀 규정들을 좀 이렇게 조율하는 정도 선에서 네. 내용을 가지고 협상을 한다면은 박찬대 원내대표도 거부권 행사 안 하면 생각해보겠다 이런 얘기를 못 하게 되거든요. 저는 그래서 추경 원내대표께서 조금 더 선제적으로 예. 국민들이 보셨을 때 관심을 가질 만한 이슈들을 던졌어야 되는 거 아니냐. 솔직히 국민들은 그 1년 법사위 운영이 누가 왔다 갔다 무슨 뭐 관심이 있습니까? 그게 그냥 중요하지도 않죠. 그냥 국민들 여의도 입장에서는. 안에서만 뭐 의원들끼리만 하는 거지. 그게 네. 아니면 저는 뭐 차라리 시원하게, 그러면 앞으로 한 석이라도 더 많은 당이 상임위 독식하는 시스템으로 가자. 언제까지 그러면 너희가 다수당일 줄 아냐고 시원하게 18개를 다 던지시든지, 예. 뭔가 지금 좀 너무 국민의 관심도 못 끌고 더불어민주당이 끌려가는 형태로 가고 계신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뭔가 던지고는 있는데 승부수 같지는 않고 네. 좀 그런 느낌을 계속 받으셨군요. 후퇴만 하는 그런 예. 느낌을 저는 받습니다. 얼마 전에 민주당이 야당 단독으로 과방위 열었는데 여기 과방위 소속은 개혁신당에서는 이준석 의원이어가지고 들어가셨더라고요. 네. 방송사법을 강행 처리하는 날이었는데 여기에서 이준석 의원이 속도 조절을 좀 주문했어요. 이런 식으로 밀어붙여봤자 강하게 나갔을 땐 거부권밖에 안 당연하죠. 돌아올 텐데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이게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자 자기들 명분이 쌓인다고 착각하면서 상대방 명분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예. 무슨 얘기냐면 더불어민주당 아마 그런 생각일 겁니다. 대통령 거부권 100건 한번 채워보자. 거부권을 계속 유도하자. 네. 예. 계속 몰아붙여서 거부권 수백 건 쓰도록 한번 해보자. 언젠가는 대통령이 부러질 거다라는 예. 생각인 것 같고, 네. 국민의힘은 반대로 민주당 이렇게 입법 폭주하니까 똑같은 법안 또 올리니까 또 거부권 행사하면 되지. 예. 우리가 왜 타협하냐. 아니 이러면은 지금 뭐 나라 꼴이 이게 뭡니까? 의회는 계속 통과시키고 대통령은 계속 거부하고 이렇게 돌아가서야 되겠습니까? 누군가는 먼저 협상하고 조금 우리 대화하고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해보자 예. 라는 얘기를 해야죠. 제가 아까
원구성 협상 관련해서도 법안의 내용을 가지고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방송법도 대표적으로 그런 겁니다. 예. 저희도 윤석열 정권이 KBS 과하게 장악하고 뭐 여러 공영방송들 막 진행자 바꾸고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 비판했던 행태를 다시금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네. 정말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의 방송사법이라는 게 그럼 아주 잘 만들어져 있냐. 저는 비판할 지점 그리고 조금 수정하고 여당과도 타협할 지점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의원이 속도 조절하고 좀 내용을 살펴보고 대통령도 거부하기 어려운 명분 있는 조금 더 잘 다듬어진 법안 만들자고 했는데 네. 그것도 그냥 무시하고 속도전 해버리시니까 답답한 거죠. 이거 당연히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지 않겠습니까? 예. 네. 뭐 실제로 법안이 통과돼야 된다기보다는 민주당도 좀 명분을 쌓으려고 하는 것 같다 이렇게 보이셨나 봐요. 거부권 그냥 트랙 레코드 스택 쌓기 그냥 하는 것 같아요. 네. 네. 아까 제명인의 마을이 되어가고 있다 국회가 그 말씀 주셨는데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 연임을 위해서 사퇴하기로는 결심을 한 것 같아요. 시점이 문제인 것 같은데 이 연임 결정은 보시기에 좀 어땠습니까? 뭐 이렇게 될 줄은 알았지만요. 겁이 많이 나시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요즘 이재명 대표 보면은 되게 초조해 보이고, 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여유를 한동안 찾으셨었어요. 총선 이기고 그 다음부터는 국민연금에 대해서도 뭐 국민의힘 안 받아버리겠다. 예. 또 25만 원 지급도 그러면 뭐 선별 지급하겠다 하면서 국민의힘 포지션을 뺏어서 치고 들어가는 정치력 같은 것들 전 굉장히 높게 평가했거든요. 예. 그런데 이화영 전 부지사 그 판결이 나오고 나서부터는 예. 완전히 평정심을 잃으신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검찰의 애완견 발언이나 이런 것들도 네. 너무 감정적으로 말도 안 되게 튀어나오고 예. 그러면서 연임도 지금 쭉 가는 모양새로 가는데 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개혁신당은 작은 정당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에 비하면 정말 작고 인재풀도 작죠. 예. 그런데도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직 내려놓는다고 해서 당이 안 굴러가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가 당대표직 내려놓아도 누가 봐도 개혁신당의 아이콘이고 사실상 대권주자라는 걸 누가 부정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예.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네. 당대표직을 움켜쥐고 있지 않아도 아주 강력한 대권주자로서 당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야당의 당대표다라고 하는 타이틀을 못 놓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는 본인의 방탄에 활용하려고 하는 예. 그런 초조함의 발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계속 자리를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이 좀 강한 것 같아서 그렇죠. 어제 민주당 최고위에서 강민구 최고위원이라고 새로 임명된 분이 있는데요. 민주당의 아버지는 이재명 대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당원 당규 개정도 뭐 자화자찬하고 이런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이게 좀 민주당의 대표는 아버지다 이런 말에 공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을까 싶긴 한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게 지금 제가 아까 국회가 마치 제명인의 마을처럼 흘러가고 있다라는 말씀의 연장선이고 또 한 가지는 예. 언론이 검찰의 애완견인 게 아니고요. 더불어민주당이 개딸 놀이터인 것 같아요. 요즘 뭐 개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예. 개딸은 그 개는 아니죠. 네. 이게 지금 딱 봐도 개딸들한테 아부하기 위한 발언 아닙니까? 예. 아니 이재명 대표가 무슨 김대중 대통령입니까? 김대중 대통령한테도 공식 회의석상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민주당의 아버지입니다 했어도 사람들이 야 이거 조금 과한 아부 아니야 그랬을 텐데 네. 이재명 대표한테 공식 최고위원회 석상에서 민주당의 아버지라는 거는 정말 도를 넘어도 한참 넘은 네. 개딸하게 아부하기 위한 개딸 정치다. 저는 그렇게밖에 볼 수 없고 또 굉장히 실망스러운 거는 강민구 최고위원이 대구에서 민주당 정치를 하고 계세요. 예. 대구시당 위원장이더라고요. 그러잖아요. 그러시면 대구의 민심을 잡기 위해서는 조금 더 중도적으로 가시고 이재명 대표가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 지적도 하면서 예. 대구에서 중도층 내지는 보수층 표심을 더 얻기 위한 정치를 하시는 것이 마땅한데 네. 여기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개딸들한테 더 뭐 환호받겠다. 저는 예. 이거는 정상적인 형태의 대구 정치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개혁신당에서 천하람 원내대표가 이제 윤리위 제소를 하신 건데 이재명 대표의 그 애완견 발언 그리고 네. 또 더 나아간 양문석 의원 발언에 대해서 윤리위 제소를 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민주당에서 의인이 나오길 바란다 얘기를 했는데 뭐 이제 뭐 반응이 좀 돌아온 게 있습니까? 민주당 쪽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이제 사석에서는 그래 이재명 대표 이 발언은 좀 도를 넘었지 너무했지 예. 하셔도 대놓고 서명은 못 하시는 분위기죠. 다들 이제 개딸들을 좀 두려워하고요. 예. 이재명 대표의 그 그립이라고 하는 것이 당내에서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예. 다 좀 떨고 계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참 아쉬운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제명안이 꼭 아니더라도 예. 앞으로 여러 법안 처리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너무 과하게 폭주하거나 필요한 네. 타협이 필요하거나 정말 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들에 대해 가지고는 네. 조금 더 용기를 내주시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랑 뭐 혹시 더 같이 하시거나 이럴 계획은 없으세요? 아 이것도 자 이런 얘기 참 요새 추경호 대표 힘드셔가지고 안 하려고 했는데 예. 추경호 대표께서 원래 서명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께서 참여를 하니까 국민의힘 의원들도 줄줄이 당연히 우리도 그럼 같이 하겠다 예. 하셨는데 아마 추경호 원내대표께서 이걸 빼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국민의힘 의원분들 중에서도 조금 이탈하는 분도 계시고 네. 저는 아니 국민의힘에서 누가 봐도 이재명 대표가 잘못했고 언론을 싸잡아 폄하한 이 발언에 대해서 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강력하게 문제 제기하고 윤리위 제소하는 거를 두려워하는지 모르겠어요. 서명까지 해놓고 뺐다고요? 그거를? 그렇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좀 저도 궁금하네요. 한번 물어봐야 되겠네요. 한번 여쭤봐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얘기도 좀 해볼게요. 전당대회 일정이 확정이 됐는데 뭐 옆 당이니까 옆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뭐 한창 시끌시끌해요. 뭐 친윤계에서는 한동훈 전 위원장을 좀 흠집내려는 목소리도 나오는 것 같고 뭐 그런데 어대한에 좀 균열을 일으키고자 하는 움직임인 것 같습니다. 근데 분위기가 그렇게 흐를까요? 어떻게 될까요? 어대한 저는 금방 깨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어대한이요. 일단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나경원 의원이 당원 투표하면 생각보다 굉장히 잘 나옵니다. 예. 아까 본인도 말씀하시는 것 같던데. 예, 지난 이준석 대표랑 붙었을 그때 때도 이준석 돌풍이 진짜 어마어마해서 이준석 대표가 아주 쉽게 큰 차이로 이길 것 같았거든요. 예. 근데 당원 투표를 까봤는데 나경원 당시 후보가 이겼어요. 예. 제가 봤을 때도 충격적이었고 야 네. 이거 나경원 의원이 당원들 표심은 진짜 다르구나라는 게 있고 지금 의원들 사이에서 한동훈 전 위원장이 러닝메이트를 꾸리고 사람들을 약간 이렇게 포섭하고 조금 표현이 과하다면은 줄을 세우고 있는 방식에 대해서 비판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불만들도 터져 나오고. 네. 그래서 저는 당원 조직표에서 나경원 후보의 영향을 무시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 한동훈 후보의 결정적인 한계예요. 어떤 거죠? 윤석열 아바타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싫어해요. 예. 윤석열 대통령이 싫어하는 윤석열 아바타. 이게 말이 됩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레이스가 시작되면 용산에서도 한동훈 위원장이 당대표가 되면 대통령과 당대표가 부딪혔던 이준석 당대표 사태 시즌2가 나올 거다. 예. 라는 거를 저는 세게 치고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국민의힘 지지층을 넘어서 국민의힘 당원들은 그런 충돌에 대한 거부감이 더 클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윤석열 아바타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동훈 위원장이 중도 표심 내지는 일반 국민 표심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을 거냐. 그렇게 보기도 쉽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가면 갈수록 한동훈 위원장이 출마 선언하고 나면 포지션도 애매하고 저는 당원들의 선택도 크게 많이 못 받지 않겠나 그렇게 전망합니다. 예. 지금 그 한동훈 전 위원장 쪽에서는 예전에 이준석 대표가 물러나게 되는 과정을 봤을 때 뭐 그걸 이른바 이준석 사태라고 지칭을 하자면 제2의 이준석 사태는 막기 위해서 러닝메이트를 짜서 좀 출마를 하려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도 뭔가 줄 세우기로 보이거나 뭐 당내 비판이 있다고 하셨는데
아니 이게 저는 예. 한동훈 위원장 선거 캠프에서 이 얘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러닝메이트 얘기를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이준석 사태를 막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예. 자, 이준석 대표 사태의 본질이 뭡니까? 뭐 최고위원을 자기 사람이 많지 않아서 쫓겨났던 겁니까? 예. 아니잖아요. 대통령과의 분쟁이 있고 대통령이 찍어 누르기에서 나가라라고 하니까 쫓겨난 거잖아요. 사실 본질을 보면. 예. 그러면 한동훈 위원장 쪽에서 계속 이런 얘기, 이준석 사태 시즌2가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는 대통령과 부딪혀서 한동훈 위원장이 쫓겨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라는 거를 자기들 스스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당원 투표가 80%인 선거에서 본인들에게 불리한 이런 얘기 왜 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선거 전략 이해를 못 하겠고요. 예. 이건 무슨 뭐 이준석 대표가 돌풍을 일으켰던 뭐 산무 선거를 따라하겠다 이런 얘기 하는데 네. 그때 당시에 뭐 선거 사무실도 없었어요, 이준석 대표는. 예. 근데 뭐 지금 또 무슨 명당인 건물에 선거 사무실 없고 그러게요. 오, 대선 지금 주자들 그럼요. 얻었던 사무실인데. 원내에서 몇몇 의원들 친한계 의원들 시켜가지고 지금 줄 세우게 하면서 조직 꾸리고 있거든요. 예. 그게 무슨 이준석식 선거운동입니까? 그래서 천하람 원내대표가 국회 안에 계시니까 지금 그런 것들이 좀 벌어지고 있나 봐요, 내부에서. 네, 엄청 열심히들 하고 계세요. 예. 물론 보안 유지는 철저하게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예. 네.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한동훈 전 위원장이 여당 대표로 등장하는 건 좀 어떻습니까? 저희는 좋다고 생각하고요. 예. 특히 저는 한동훈 위원장께서 여당 대표로 오신다면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윤석열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시도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야 윤석열 아바타 프레임도 좀 벗어나고 좀 확장하는 프레임 같은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예. 특히 저는 한동훈 위원장께서 선거 과정에서부터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찬성하는 전향적인 입장을 내주실 거라고 예상하고 네. 선거 과정이 아니라 하더라도 저는 국회 운영해가는 과정에서 최상병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같은 부분에서 대통령과 다른 결의 메시지를 내면서 예. 내가 진짜 공정과 상식이고 내가 미래 권력이다라고 하는 프레임으로 치고 나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 지금 꽉 막혀 있는 정쟁 상황에서 예. 뭔가 활로가 생길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런 점에서는 저는 한동훈 위원장의 등장 우리 국회에 크게 나쁘지 않다라고 예. 보고 있습니다. 당정 관계는 뭐 어떨지 모르겠지만 국회 상황으로 봤을 때는 긍정적이다. 그렇죠. 미래 권력은 아무래도 민심을 좀 더 쫓아가려고 예. 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와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